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매일 영화. 안녕하세요. 저는 수행. 저는 실버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7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웨스볼 감독이 연출을 맡은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시리즈 4죠. 네, 뉴 오. 월드. 네, 준비했습니다. 시저가 죽고 새로운 주인공이 왔는데요.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진화한 유인원과 퇴화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일단 유인원의 리더 프록시무스가 나와요. 새로운 이 빌런으로 나오는데 빌런이지. 이 완전한 굴림을 위해 인간들을 사냥하며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노아는 우연히 숨겨진 과거의 이야기와 시저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인간과 유인원이 함께할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와중에 그의 앞에 인간 소녀 메이를 마주하죠. 맞아요. 이제 또 이 노아는 이 메이와 함께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 유인원이 지배하는 세상,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시리즈 전작들을 아우르던 주인공 시저, 그러니까 원조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시저가 죽었어요. 오프닝 시퀀스부터 그의 장례로 시작해. 맞아. 마치 그 왜 우리 그 와칸다 포. 그 와칸다 포에버도 장례로 시작하잖아요. 맞아. 처음에, 그치? 그래서 뭐야? 제가 죽었다고? 음. 제가 주인공인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블랙팬서. 블랙팬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시저가 죽고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뭔가 빌드업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봤어? 일단 나는 과거에 혹성 탈출을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 나의 4D 첫 경험이 혹성 탈출이었거든. 아, 영화관 4D? 그래서 4D로 보는데 엉덩이 부서지는 줄 알았거든. 4D를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7년 만에 또 혹성 탈출 개봉을 하니까 보러 가야겠다고 봤는데 사실 액션이나 뭐 CG 이런 거는 진짜 화려하고 너무 맞아. 멋있어서 볼거리는 풍부했지만 그에 반해서 이게 첫 등장부터 노아와 안자니? 안나야? 안전이 뭐야? 너 자니? 처음부터 노아와 안나야? 그리고 쓰나? 쓰나 이렇게 셋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리고 인간은 솔직히 메이 아니면 진짜 거의 마지막 돼서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유인원으로 점철된 이번 혹성 탈출이었는데 나는 계속 보면서 내가 유인원인가 인간인가 약간 혼란스러워질 정도로 왜냐면 계속 주인공에게 몰입을 해야 되는데 유인원만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이게 어쩌면 감독이 노린 걸 수도 있겠다. 관객이 유인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만들려고.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마지막에 또 인간이 나와. 맞아. 그럼 이제 나는 마지막. 나는 이 러닝타임 내내 유인원 노아와 함께 했는데 마지막에 인간과 이제 결투가 나오면은 나는 인간 편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유인원 편을 들어야 되나 좀 혼란스러워지기도 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인간이 나오지만 결투는 아니잖아. 그치, 결투는 아닌데 어쨌든 좀 접선을 하면서 나는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나 약간 살짝 혼란스러우면서도 그랬어. 그래서 이번 좀 작품은 뭐랄까 유인원 파티? 그래서 유인원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하지만 뭐 인간의 시점에서 보면은 인간 비중도 너무 낮고 유일하게 나온 인간 캐릭터인 메이가 좀 그다지 매력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 좀 그 부분은 임팩트가 아쉬웠어. 크지 않았어. 맞아. 이게 스토리를 보면 원조 리더격인 시저가 죽고 300년이 지난 시점을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이 세계는 진화한 유인원과 퇴화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들이 짐승이 된 상태고 유인원이 말을 해. 그리고 인간이 말을 하자 막 놀래. 그치. 그런 설정이거든? 인간이 말을 한다. 맞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 세계관 안에서 노아라는 새로운 유인원 주인공이 등장해서 노아가 리더로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성장 과정? 성장 일대기? 스토리 전개가 사실 이게 다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게 노아라는 인물이 리더로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어. 너무 시시하고 약해. 예를 들면은 노아는 인간한테 관심도 없어. 맞아. 근데 시저는 좀 대승적 차원에서 행보를 보이잖아. 인간과 유인원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노아는 힘도 약하고 그런 고민도 없이 그의 목표는 오로지 자신의 부족들, 자신의 종족, 독수리 종족인가? 독수리 부족을 찾기 위한 여정이지. 맞아. 사실은 플로스. 프록시무스한테 독수리 부족이 맞아. 착취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소시민적인 영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
근데 이게 결국 웨스볼 감독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다. 그치. 이게 속편이 아니라 신작처럼 여기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 시저가 죽고 나서 300년 이후를 배경으로 했으니까 사실 노아의 입장에서는 시저의 존재도 모르는 상태고 그냥 이제 우리 관객들은 추측을 하는 거지. 노아가 시저의 후손이지 않을까. 맞아. 그치만 나는 시영이가 아까 혹성탈출 보고 4D를 굉장히 감명 깊게 경험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CG? 너무 좋았어. 맞아. 특히 노아가 계곡을 넘어서 인간 세계로 내려가잖아. 그 인간 세계를 갔더니 이제 인간들은 퇴화돼서 그 도시 문명이 완전 황폐화됐는데 내가 생각한 그 아포칼립스의 황폐화된 느낌이 아니라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그러니까 고층 빌딩이 숲이 되어 있어. 맞아. 그 모습이 뭐야?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영화관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화적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영화를 본다면 아이맥스로 봐도 좋을 것 같지 않아? 맞아. 이 영화는 진짜 극장에서 봐야 돼. 스토리가 오히려 좀 별로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영화적 체험을 위해서라도 큰 스크린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엔딩 씬이 결국에는 노아랑 수나가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어딘가 인간들이 쳐다보고 있을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끝나잖아. 그래서 나는 어쨌든 주제는 확실한 것 같아. 다른 인간과 유인원이란 다른 두 종족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은 정확하게 전달된 것 같아서 나름 캐릭터 한 명 한 명을 뜯어보면 아쉽지만 전체적인 액션과 뭐 CG? 주제는 잘 전달된 것 같다. 사실 인간과 유인원의 공존이라는 주제는 혹성탈출 전 시리즈를 관통해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맞아. 이번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에서도 역시 그 물음이 던져졌다.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이 영화관 가서 봐라. 그리고 또 유인원들이 얘기하고 표정 그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맞아. 진짜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더라. 너무 좋았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극 중에 이번에 나온 인물이 아니라 유인원이라고 봐야겠죠? 이들을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수컷 침팬지로 오웬 티그 배우가 연기한 노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어쨌든 주인공은 주인공입니다. 노아. 확실한 주인공. 왜 이름이 노아일까요? 약간 그 노아의 방주 그런 느낌이 들었어. 맞아. 홀로 살아남은 어쨌든 끝까지 맞아. 살아남는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유인원은 뭉치면 강하다라는 이 대사를 내뱉으면서 프록시무스에 맞서서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래서 시즈의 후손 같죠? 생김새도 그렇고. 맞아. 근데 너무 약하지 않아? 아직은. 그리고 좀 어리잖아. 근데 그 노아의 아빠만 보더라도 노아가 성장하더라도 저게 최대치겠구나 예상해볼 수 있잖아. 근데 좀 작은 것 같아. 크기가, 사이즈가. 아직은. 그래도 뭐 후속편에서는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를 기대를 해보고 또 우리의 인간 소녀 메이. 사실 노바라는 여성 인간 캐릭터는 이 전작 혹성탈출 시리즈에서도 꾸준히 나왔었는데 이번 새로운 시대의 그 인간 소녀 역할이 가장 매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기는 해. 왜냐면은 어쨌든 그 시미안 플루 발병 300년 만에 새로운 인간이 이제 나와서 퇴화된 인간이 아니야. 너무 대화도 잘하고 맞아. 똑똑한 거야. 지능도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성을 갖고 있는 인류지 않을까 이 메이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메이가 조금 독특했던 게 철저하게 노아를 이용한 느낌이 든 거야. 나도. 왜냐면은 프록시무스 걔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동굴에 비밀 무기 숨고 그런 것도 사실은 노아의 부족, 독수리 부족이 있는데도 수장시키려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인간 중심적 사고가 맞아. 좀 공감하기는 어려운 인간 캐릭터였다. 맞아. 공존하려는 느낌보다는 철저히 인류를 위해서 맞아. 뭔가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같은 인간인 그 남자 캐릭터, 그 박사님 같은 캐릭터. 죽이잖아. 그것도 갑자기 총 쏴서 죽여버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인간이지 않나. 되게 이기적인 느낌을 받았어. 맞아. 저는 프록시무스. 빌런이에요. 극 중에서. 빌런입니다. 배우는 케빈 듀란드라는 배우가 맡았는데, 그러니까 원조 리더격인 시저가 죽고 다양한 종족의 유인원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힘이 세서 그 이후로 그 종족들을 지배하는 군림자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유인원입니다. 근데 결국 노아의 손에 죽어요. 근데 4편 내내 유인원 종족 무리의 지배자로 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프록시무스는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 무력으로 맞아. 왕권을 탈취한
그런 지배자의 모습이었고, 근데 프록시무스가 왜 인간의 흔적을 찾아내가지고 무기를 다 이제 가지려고 하고 그들의 문명을 다 흡수해서 유인원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잖아. 근데 난 그게 나쁜 건가 싶어. 맞아. 나도 프록시무스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없대. 물론 같은 종족들을 강압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건 근데 착취해도 다 안 죽였다? 다 살렸다? 그렇긴 해.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악한 모습을 보이잖아. 그래서 빌런으로 인식은 했지만 사실 프록시무스가 그렇게 기술을 배우려고 혹은 인간의 흔적을 찾아내려는 그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 합리적인 거잖아. 되려 그걸 독점하려는 그 노바, 그러니까 메이의 행보? 그게 오히려 더 이기적인 거 아닌가? 맞아. 최대 여기 빌런은 사실 메이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난 받았어. 근데 결국 프록시무스는 죽고요. 그리고 저는 라카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피터 메이컨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근데 이 라카는요, 노아가 여정을 떠나는 그 모험에 있어서 등장하는 친구? 동행자? 그런 역할이에요. 조력자가 맞아. 되기도 하고요. 특징이 있다면 인간을 적대시하는 노아나 인간을 사냥하는 프록시무스와는 달리 인간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오랑우탄이에요. 왜 이렇게 호의적일까를 보면은 시저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승하고 그걸 또 계승발전하려는 그런 캐릭터라서 인간한테 호의적이었던 것 같고, 사실상 라카조차 인류가 어떤 존재였는지 몰라. 이런 대사를 치지 노아한테. 그거 알아? 예전에는 유인원과 인간이 평화롭게 살았대.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조차도 잘 모르지만 어떤 유인원보다도 넓은 아량과 따뜻한 마음을 보유해서 처음에 메이가 등장했을 때 그에게 옷도 주고 맞아. 먹을 것도 주고 베풀어줘. 그리고 메이를 적대시하는 노아한테 좀 베풀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 이 라카와 메이의 관계가 진짜 인간과 유인원의 공존이 가능하게 구나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다. 근데 결국 인간 메이를 구하면서 중간에 죽죠. 라카라는 캐릭터 되게 매력 있었어. 그래서 나 보다 보니까 나 궁금한 거야. 사실 되게 다양한 유인원의 종류가 나오잖아.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거든? 그래서 나 한번 찾아봤어. 이거에 대해서도. 폭성탈출에서 기본적으로 오랑우탄은 좀 보수적인 정치인 느낌? 그리고 고릴라는 되게 강경파 군인. 침팬지는 온건파 지식인으로 많이 나오는데 실제 생태는 영화랑 정반대래. 기본적으로 좀 침팬지가 원래 난폭하고 반대로 고릴라랑 오랑우탄은 되게 온순한 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동물의 왕국에선? 실제로. 그래서 의외로 영장류 중에서는 덩치가 큰 애들보다 좀 작은 보노보나 이런 침팬지, 그러니까 노아도 침팬지거든. 그런 애들이 오히려 인간과 비슷한 크기니까 더 난폭하고 예민하대.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 왜 막 긴팔 원숭이 조그만 애들 보면 엄청 예민하고 맞아. 다 물어버리고. 그런 맞아. 느낌인가? 맞아. 그래서 이 노아, 사실 침팬지들은 오히려 실제에선 더 난폭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혹성탈출로 보는 극중 시저나 뭐 이런 그동안 보아온 캐릭터들은 되게 보수적인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좀 똑똑한 재밌네. 친구들로 나오지. 나도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 자, 그렇다면 혹성탈출 세계관 속에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맞아. 혹성탈출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죠. 인간과 유인원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도요. 시저가 없는 이상 맞아. 불가능해. 사실 시저는 아빠는 어쨌든 인간이었잖아. 둘 중에 한 명은. 근데 이제 그가 죽고부터 30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이거 공존이 불가능할 것 같다. 결국에는 이들이 공존을 하려면 인간이 좀 손을 내밀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침략과 정복 그런 역사를 가져온 본능을 숨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유인원들에겐 미안하지만 인간들이 약해서 공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조금 수영이랑 의견이 다른 게 수영이는 인간이 악해서 본능이 인간이 악해서 공존할 수 없을 거라고 보지만 나는 유인원도 인간과 똑같이 악해서 공존할 수 없다고 난 봤거든. 나는 근데 이번에 혹성탈출 보면서 사실 아까 언니도 얘기했지만 노아가 리더로서 약한 것 같다 했잖아. 근데 프록시무스도 난 빌런치고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서 이게 인간 주인공, 인간 빌런보다
유인원 빌런과 유인원 주인공이 약한 걸 보면 이거 조금 인간보다 지능이 떨어진 걸 표현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 고이다. 왜냐면 얘네들은 언어도 완전히 막 자유로운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야. 노아도 말할 때 대사가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좀 인간이 뭔가 손을 내밀거나 해야지 이들에게도, 이 유인원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는 유인원이 약해서 공존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본 이유는 인간이 세상을 지배했을 그 당시에는 퇴화되기 직전에 그때는 인간이 유인원을 막 실험하고 괴롭히고 했었지.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잖아. 유인원이 말을 하고 오히려 인간이 퇴화해서 말도 못하는 지금의 이 세계관에서는 유인원도 똑같이 인간을 착취한단 말이야. 유인원들은 자기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똑같이 또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결국 권력을 착취하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공존할 수 없겠다. 유일한 희망은 시저 같은 인물, 공존을 갈구하고 평화를 이제 바라는 어떤 선지자 같은 인물이 있으면은 이들의 평화 공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맞아. 그냥 각자의 행성에서 같은 밤하늘을 보며 감상하는 걸로 마무리. 근데 너가 만약에 메이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메이가 끝까지 그 비밀 무기 창고가 프록시무스 혹은 노아한테 가지 못하게 막잖아.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철저하게 인간만이. 무섭잖아. 두려웠을 맞아. 것 같아. 이들의 이미 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난 상태인데 지금 이미 그런 세계관에서 프록시무스가 비밀 무기 창고를 가져가려는 상황을 나도 기필코 기어코 막았을 것 같아. 맞아. 사실은 어쨌든 메이 입장에서도 노아와 그 부족들을 믿기 어려웠을 수 있어. 어쨌든 늘 유인원들이 인간을 공격을 해왔으니까. 이거 보면서 약간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가 비슷한 것 같은 거야. 사실 유인원은 그야말로 영화적인 허구적 설정이고 지금 진짜 현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인공지능이잖아. 맞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나는 어디까지 생각했냐면은 외계인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과거로 역사로 가면 흑인과 백인의 공존. 왜냐면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혹성탈출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혹시 그 흑인 노예제에서 온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긴 했었어. 연상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재밌었어. 극 중에서는, 이 영화 속에서는 인간과 유인원이 있지만 다 대입해 볼 수 있잖아. 맞아. 인간 대 인공지능, 흑인 대 백인. 맞아. 우리 인간의 본성은 계속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차등을 두고 나누고 너랑 나랑은 다르고 권위를 갖고 뭐 이렇게 위아래? 그래서 그런 게 본능인가 싶기도 하고. 생존을 위한 본능 같아. 철저히 진화로운 관점이지 않을까? 그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재밌었어. 그런 관점에서. 맞아. 생각해볼 만해. 스토리는 사실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미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 3부작까지 이미 유인원과 인간을 가지고 전개될 만한 스토리는 다 이제 끝난 것 같아서 맞아. 이번에 과연 어떻게 전개를 하려나 하고 봤거든. 근데 역시나 별반 다를 건 없었지만 그래도 혹성탈출이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수 있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영화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팬들이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번 영화 4편이잖아요. 지난 전작과 어떻게 좀 다른지, 차별점이 뭐가 있는지. 사실 혹성탈출 역사를 보면 정말 길더라고요. 진짜 길어. 네, 그 원작이 프랑스 소설가 피에르 불의 SF 고전이 원작이라고. 그건 몰랐어.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시리즈로 5편이 나오고 리부트작 1편, 리메이크작 총 3편으로 9편이었는데 이번에 그 리메이크작 4편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도 있더라. 그게 오리지널 시리즈. 1편부터 5편까지 개봉 순서대로 쭉 봐야 된다고 해, 그거는. 그래서 또 리부트 편은 2001년에 팀 홀튼 감독이 또 따로 찍은 거거든. 이거는 근데 별개의 작품이어서 요것만 보면 되고 이번에 우리가 본 거는 리메이크작. 그래서 요것도 1편부터 3편까지 순서대로 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시저의 탄생부터 나오니까. 재밌겠다. 그래서 꽤 서사가 길어.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본 새로운 시대 4편이 이제 시저가 죽고 나서 300년 후의 세계관인데 너무 길었지? 혹성탈출 리메이크작 시리즈 3편을 얘기를 해주면 일단 1편이 2011년에 개봉한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이고 2편이 2014년에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 3편이 2017년에 종의 전쟁 나오고 이제 7년 만에 새로운 서막입니다. 와, 진짜 길다. 대서사시다. 과거 3편까지 종의 전쟁은 인간 대 유인원, 최후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쪽이 어느 쪽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번은 사실 인간 대 유인원이라기보다는 난 유인원 대 유인원의 느낌이 더 강했거든. 이미 유인원의 세상이 있지 않나? 맞아. 그치? 그래서 그런가 봐. 이제 인간은 소수만 좀 살아 있었던 거지? 그런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메이 말고도 인간이 엄청 많았잖아. 그 무기 창고 같은 데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 숨어 지내는 인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통신이 연결되면서 또 다른 세계에 그렇게 살아남은 인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시사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 5편에? 맞아, 그런 인간들이?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 고질라인 콩도 리뷰를 했었잖아. 근데 거기서도 유인원 킹콩이 나오고 여기서 또 다른 유인원이 나오는데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전혀 킹콩이 오버랩 되진 않은 것 같아. 진짜 전혀 다른 영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킹콩은 그야말로 괴수물이고 맞아. 이거는 괴수는 아니잖아. 맞아. 여기에 나오는 침팬지 유인원들은 지능이 발달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니까 다른 것 같아. 전혀 달라. 전혀 달라. 나는 굳이 비교한다면 혹성탈출이 훨씬 재밌는 것 같아. 스토리가 더 길어서? 주제도 많고 맞아. 스토리가 더 촘촘하다라고 할까? 거기 그 괴수는 진짜 고질라랑 킹콩 데려다 싸우는 그런 거고. 맞아. 혹성탈출은 진짜 이 유인원의 세계도 있으니까. 인간의 세계, 뭐 평화 공존 이런 것도 다루니까 맞아.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특수효과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자연스럽잖아. 맞아.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유인원이 주인공인 영화였던 만큼 사실 영화 내내 유인원이 등장하지 않는 장면 거의 없거든. 보니까 1,500개의 컷 중에 1,470개의 컷이 모두 시각 특수효과 기술로 탄생했대. 어마어마한 거지. 거의 모든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혹성탈출 4편 어떤 팀이 특수효과를 맡았냐? 아바타를 맡았던 아바타4 물의 길. 어쩐지 너무 멋지더라. 스튜디오 웨타 FX가 3편에 이어서 4편도 맡았는데 그 외 유인원들이 물에 젖거나 침을 흘려서 털의 질감이 바뀌는 것까지 세세하게 섬세하게 표현을 했는데 당시에 아바타 물의 길에서 썼던 기술을 활용했대. 사실 이번 혹성탈출 감독도 그 메이즈러너 시리즈를 연출한 감독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꽤 인기 있는 감독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 번쯤은 볼만하다 정말. 그리고 그 유인원들의 터전 있잖아. 이런 것도 목재 통나무를 묶은 뭐 4층 높이의 대형 건축물을 실제로 제작해서 세트장을 완성했고 그리고 광활한 그런 대도시가 나오잖아. 영화 속에서. 이것도 8개월간 호주 로케이션 촬영을 했대. 그래서 광활한 대자연과 사라진 대도시의 모습들 그거를 이제 로케이션 촬영하면서 찍었다고 해. 그래서 훨씬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특수효과로 점철된 영화야. 맞아. 근데 이질감이 없어. 없이 자연스럽고 이제 앞으로의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되지 않을까. 정말로 그 AI 배우가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오면은 AI 배우가 연기를 하는 영화를 우린 보게 될 것 같아.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기분 나쁜데? 불쾌한 골짜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최고의 1분 꼽아보자. 나는 라카가 노아와 메이를 살리고 이 물에 떠내려가는 그 장면을 꼽아봤는데요. 일단 인간 메이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거든? 메이는 그동안 유인원을 철저하게 이용만 했는데 라카에게만큼은 뭔가 어떤 정을 느낀 것 같아서 그래? 어쩌면 이 씬이 유인원과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그 라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인간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너 되게 인간적이다라고 표현하면은 아량이 넓고 배품이 크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리고 좀 실수도 조금 하고 그런 느낌도 있지. 근데 인간적이다면 굉장히 따뜻하고 품는 그릇이 크고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유인원인 라카가 되게 인간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적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생각의 전환. 라카적이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봤어요. 라카를 보면서 라카가 그 누구보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인간적이다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정작 메이는 인간적이지 않아. 그치.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 좀 인간성을 다시 고찰해본 것 같아. 이 라카를 보면서. 재밌었어. 라카란 캐릭터가. 맞아. 저는 최고 1분으로 노아와 프록시무스의 마지막 그 대치씬에서 노아는 사실 힘만으로는 잽도 안 돼요. 프록시무스한테. 그런 노아가 상황을 반전시키고 프록시무스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독수리 부족이잖아요. 독수리를 키우는 종족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를 불러서 노래를 불러서 독수리가 프록시무스를 쪼아서 죽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때 노아가 리더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구나.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팔에 새를 안 치지 못해서 화가 났던 친구예요. 거기서 뭐야 영웅이 저래도 돼?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그제서야 영웅적 역할을 소화하길래 좀 그 장면이 인상 깊었다. 맞아. 사실은 어쩌면 이 혹상탈출 오래된 시리즈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이 뻔한 영웅의 서사가 지겨울 수도 있긴 한데 감동 포인트죠, 그래도. 뭐 기대하지 않고 나면 극장에서 잘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감독 인터뷰 찾아봤는데 노아라는 종족의 특징이 독수리랑 상생하는 부족이잖아. 독수리를 키워서 같이 살잖아. 아예 이름 자체도 독수리 부족이더라고. 근데 감독이 뭘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 독수리를 할까 아니면 뭐 진짜 사슴을 할까 뭘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독수리를 딱 했다고 하더라고. 하늘을 날아서 그런 건가? 왜?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선 독수리가 제일 강하니까. 강하니까? 항상 인간은 그 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 인간이 도구를 쓰는 느낌인 건가? 힘이 약한 인간이 도구를 써가지고 물고기 잡아먹는다거나 이렇게 뭔가 그치, 그러니까 능력치가 플러스 원 되잖아. 인간이 육지에 사는 동물이 갈 수 없는 곳에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 독수리를 키우면서 독수리가 물고기 잡아오면 그 물고기를 걔네가 먹거든. 좀 독수리를 도구처럼 쓰는 걸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독수리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생하려는 부족의 특징을 비추고 싶었던 건가? 그런 느낌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 그 인간과 개의 역사도 살펴보면은 상생의 역사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과 개는 진짜 엄청 뭔가 있다고. 그 많은 동물 중에. 인간과 개, 그렇지.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혹상탈출 시즌 4죠. 새로운 시대. 리뷰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영화로 돌아올게요. 저희는 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매일 영화.